네, 안녕하세요. 머니맨 김수경입니다. 10월은 정말 잔인해도 한 달이었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부동산 시장도 좀 많이 어려웠는데요. 재테크의 혹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또 4분기 아직도 11월, 12월 두 달의 기간이 남아있는데요. 얼마든지 좀 수익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산을 어떻게 불리는 게 현명한 걸까요? 저희랑 함께 그 지름길 찾아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유진 이사와 함께 할 텐데요. 자산관리편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마이크 상태가 고르지 못했는데요. 좀 사과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편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 텐데요. 전화와 쪽지 게시글 통해서 저희랑 함께 소통하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신속한 답변 도와드리고 있고요. SNS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종료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가 나오고 있는데요. 쪽지나 게시글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블록의 최유진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달력이 딱 보니까 2장밖에 이제 안 나왔더라고요. 진짜. 씁쓸하기도 하고 이제 막 코트를 또 벌써 꺼내 입게 되니까. 네. 이사님은 올 한 해 계획 되게 많이 세워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떠셨어요? 진짜 네. 뭐 계획도 계획인데요. 제가 특히 이제 올해 부터는 이제 블록체인 쪽 관련해서 네.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더 이제 그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 뭐 이쪽 관련 업계는 이제 한 달이 거의 다른 업계 1년과도 같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정신없이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 2장밖에 안 남아서가 아니라 아직 그래도 10월밖에 안 됐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전에도 이제 10월이 가는 게 아쉬운지 저희 이제 스튜디오에서 마이크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걸 보니까 네, 다들 시청자분들
다들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죠. 저희가 네. 그래요. 정말 앞으로 2달이나 남았어 이렇게도 생각하면서 올 한 그쵸. 해를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재테크 하시는 분들에게 올 한 해가 정말 녹록지가 않았고 특히 네. 뭐 9월, 10월 넘어오면서부터는 점점 더 체력적인 소모와 함께 차라리 올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뭐 지금 11월, 12월 앞두고 네. 다들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래도 2달 남았으니까 네. 잘 심기일전해서 한번 이번에 지금 좀 어려운 시장을 극복해서 다시 마련시켜보자라고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1월에 그 또 미국의 중간선거도 있잖아요. 있고 또 옵션 네. 만기일도 8일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또 하게 되면은 12월에 하겠죠. 네, 11월, 12월 또 하게 되면은 네. 사실 주식 그 증시는 또 녹록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들고 있어서 네. 또 저도 이제 어떤 관련된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 머니매에서 좋아하실까 네. 생각을 해서 봤더니 주제 선정 고민 많이 네, 하셨죠. 되게 이제 지금 조심스러워지는 네. 시기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증권사 쪽에서는 이제 ELS 지금이 이제 정말 바닥입니다라고 사실 몇 달 전부터 얘기했는데 정말 네. 바닥을 모르고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매일이 네. 바닥이라고 했지만 또 항상 열어보면 다음날 또 내려가고 지금 그쵸. 지하실 10층 정도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바닥의 끝은 정말 바닥까지 가보지 않으면 그 바닥이 어디인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어렵네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뭐 11월은 좀 현금 보유가 뭐 이제 오히려 현금도 종목이다. 현금 네, 보유가 네. 뭐 현명하지 않나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 선정은 네. 정말 이제 그런 증시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수를 크게 겪지 않고 저희가 이제 6월 말에 한번 머니매에서 다뤘던 주제인데요. 아, 네. 네, 그 바로 이제 P2P 대출, P2P. P2P 투자 관련해서 네네. 그때 사실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계속 우상향으로 성장을 하다가 네. 여러 가지 좀 악재들 때문에 이제 주춤해서 좀 투자의 유의점이 필요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거나 피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옥석을 가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다행인지 이제 그 이후에 투자 환경이 좀 개선이 되고 좋아졌어요. 있고 네. 이렇게 그때 이제 말씀드렸던 악재들도 수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3개월 정도 만이죠. 네, 이 주제를 다시 꺼내 주시니까 저희가 그때를 살짝 좀 돌아가서 기억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리스크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뭐 부실 부분들 각종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한테 공부를 시켜주셨는데 그때는 약간 취급고도 줄었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동안의 변화 흐름을 저희 한번 취급고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네, 저희가 딱 그때 방송을 했던 시점이 이제 한 요 6월 정도네요. 말이어서 6월. 네, 예, 네. 2018년 5월까지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네, 네. 정말 이제 제가 그때도 설명해드렸을 때가 정말 우상향으로 쭉쭉쭉쭉 거래 이제 취급액이 올라가다가 오다가, 네. 딱 이제 꺾이기 시작했을 시점이 그 시점. 바로 이제 올해 4월에 네. 헤라 펀딩이라고 이제 하는 곳이 이제 부도를 맞으면서 직격탄을 맞게 되면서 최초로 이제 네. 그 거래액이 전월 대비 이제 줄어들게 줄어든 됐는데요. 게 근데 다행히도 바로 이제 6월부터 다시 오르게 됐고 네. 7월은 다시 이제 보합세가 됐지만 8월부터는 그 전 이제 저점을 다시 전 고점을 다시 이제 올라가면서 네네. 지금 지난달 같은 경우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치네요. 최고치를 지금 찍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그런 부도뿐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여러 이제 대표이사의 뭐 야반 도주 이주라든지 뭐 도주나 뭐 네네. 횡령, 배임 횡령 문제 그리고 허위 공시 등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장내 거래하듯이 공시가 이제 완전히 탄탄하게 된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의무가 없다고 말씀드려서 네. 사실 그래서 옥석을 더 가리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맞아요. 드렸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투자 수단에는 다름이 없어서 사실 이제 지금 그때는 악재 원인이 이랬지만 저희가 그때 그러고 나서는 지금 다시 개선이 돼서 네네. 일단은 투자 그 거래 잔고액이 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시장이 호전되고 있고 네네. 더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좀 더 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무서운 단어들이 또 이제 보이고 막 아까 야반 네, 도주 네, 얘기해 주셨는데 먹튀, 네. 먹튀, 뭐 부도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서 그쵸. 진짜 항도가는 분위기가 많이 그쵸. 가라앉아 있었는데 네. 최근에 이렇게 분명히 취급고가 올라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투자 네. 환경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동안에 어떤 또 호재들이 있었을지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사실 아까 이제 뭐 11월, 12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최근에 P2P 쪽 관련해서 나온 호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가장 먼저 나온 게 일단은
대부업 규정에서 이제 은행 이자 소득세율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요, 네. 사실 이제 P2P 투자를 할 때 다들 이제 얘기하시는 게 네. 그냥 뭐 진짜 연간이나 뭐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 뭐 10%나 이제 뭐 되게 8%, 10%, 뭐 10몇 프로씩 굉장히 높은 이율을 주지만 고이율이 메리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거기에 나가는 이제 이자 소득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거의 이제 27.5%를 떼어갔거든요. 와, 이 네네. 말인즉슨 예를 들면 이제 P2P 투자를 했을 때 네. 100만 원을 벌면 거의 이제 28만 원, 27, 8만 원을 이렇게 떼어간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비교를 많이 했던 게 은행의 이제 예적금은 네. 이자 소득세 같은 경우는 15.4%잖아요. 맞잖아요. 네, 거기 네. 이제 반이니까 결국에 생각해 보면은 환산해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P2P는 고이율만큼 세금도 네. 많이 떼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반대파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반박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굉장한 호재가 뭐냐면 국회에서 발의된 이 소득세법에 따라서 네. 내년 1월 1일부터 이 P2P 투자도 똑같이 은행의 이제 예적금과 같이 15.4%로 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되게 낮아지네요. 네. 그러면 사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P2P 투자 자체는 네. 은행의 지금 예적금은 아무리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사실 거기 관련해서 이제 대출 이자는 금방금방 반영이 돼서 올라가지만 네. 예금 쪽 관련한 이런 이제 수신 쪽은 네. 굉장히 탄력적으로 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P2P 쪽 투자가 8%, 10% 여기를 똑같이 고이율을 주면서 이자 소득세 관련해서는 더 낮아진다라고 하면은 투자 메리트가 이전에 훨씬 높아지는 거죠. 이전보다 훨씬 네.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그 개선이 됐다는 점 때문에 더 기대감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누적 잔고액도 올라오는 것 같고 네. 아마 지금 그런 부분을 기다리면서 내년 1월부터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1월 네. 1일부터 적용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마 2019년 1월부터는 조금 더 크게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네.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에 어떻게 보면 소강기였어요. 저희가 봤던 그쵸. 5월, 네. 6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우상향 곡선이 그리고 있지만 오늘보다는 지금 이 세법이 적용하게 되는 내년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투자자분들이 네. 이 상품에 또 메리트를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취급고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네. 그렇게 조금 봐주셨는데 뭐 이제 부실 채권에 대한 워낙에 또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설때 또 P2P 그래 고이율은 좋은데 네. 나는 투자 못하겠어 이런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4월에 네. 이제 그 부도 났거나 이제 대표가 이제 횡령을 하거나 도주를 한 곳들이 대부분 부동산 PF. 사실 PF. 제가 이제 그때 지난번 이제 방송에서 짚어드렸던 게 맞아요. 문제가 됐던 부분이 사실 이제 신용 쪽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연체율이 높지 않은데 네. 담보대출 비중이 아니라 이제 그 연체율은 PF 쪽 관련해서가 거의 네, 네. 10%대 이상, 뭐 12% 이렇게 이제 갔기 때문에 굉장히 부실률이 지금 PF 쪽이 굉장히 높았다. 네. 그러면서 투자를 하실 때도 부동산 PF 쪽 관련해서는 피하시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가장 드렸었잖아요. 강조해 주셨던 네, 부분이죠. 이거는 네. 꼭 피하시면서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지금 앵커님이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이런 부동산 쪽에 부실 채권이 많았어가지고 이걸 꺼려한다는 것도 이제 그 업체들이 많이 알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부동산 중심으로 하던 업체들도 네. 최근에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우량 담보를 이제 담보로 아. 하는 우량 동산을 담보로 하는 네, 네. 여러 가지 P2P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요, 사실 이제 첫 번째로는 여자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명품 가방이라든지 네. 귀금속 그런 아. 것들을 담보로 1,000만 원 이하의 네. 소액을 대출해주는 전당포형 P2P가 있습니다. 아, 되게 신선하네요. 이건 여자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겠죠. 왜냐하면 네. 진짜 말 그대로 전당포예요. 진짜 네. 여자들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거의 한 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또 사람은 없잖아요. 아, 그래요? 네, 명품 네. 가방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렇게 아. 이제 전당포식으로 맡겨놓고 거기 관련해서 이제 1,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소액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물류 창고에 입고된 그런 공산품이라든지 네. 농축산물을 담보로 이렇게 어. 이제 대출을 실행하는 그런 P2P 상품들도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신선하고 또 젊은 직장인 여성분들은 솔깃하시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들으시면서. 왜냐면 사실 예. 또 굉장히 급전이 또 필요할 때 있잖아요. 왜냐면은 네. 다들 우리가 재테크하면 얘기하는 게 왜 네. 내 통장에 월급은 스쳐 지나가고
근데 그럴 때마다 네. 이제 소액으로 급하게 이제 써야 되는 돈들이 많은데 또 되게 큰 그런 대부업체에 그냥 전화를 해서 뭘 하자니 하기에는 또 너무 일이 커지는 것 그쵸, 같고. 기록이나 이런 게 남을 것 같고 네, 되게 네. 찝찝한 그런 게 없잖아 있는데 내가 가진 걸 이제 그 우량 자산을 네, 네. 담보로 할 수 있다라는 네, 네. 점 때문에 재밌기도 하고 예전이 전당포 생각도 나고 이제 그렇게 네,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주목해야 될 그건데 우리 여자들이나 뭐 사실 집에 계시면서 TV 보다 보면 홈쇼핑 상품을 또 안 볼 수가 홈쇼핑이요? 없잖아요. 네네. 네, 홈쇼핑을 사실 보다 보면 네. 저도 이제 제 주변에 홈쇼핑에서 근무를 하시는 MD 고객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홈쇼핑에 사실 나오는 셀렉되는 상품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네. 잘 팔리는 거야 되고 뭐 트렌디해야 되고 정말 왜냐면 비용도 비용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목 자체에 대해서 되게 크다는 점에서 착안을 해서 네. 저는 이제 이런 이색 상품 투자하는 것 중에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네. 이 이제 그 홈쇼핑 관련해서 하는 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명 이런 홈쇼핑 채널에서 네. 방영이 확정된 이런 업체에만 투자를 하는 P2P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는 회사에만 한정해서 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홈쇼핑도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런 공중파가 있고 케이블 되게 뒷단에 있는 게 있고 맞아요. 좀 그런 거, 예, 뭐 그런 게 커머스도 있잖아요. 예. 많아서. 그래서 네. 사실 그런 쪽 말고 굉장히 이제 핫한 그런 유명 홈쇼핑 채널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 메인 채널에서. 채널이고 네네. 사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뭐 어디 보면 무스탕이나 또 이제 네, 다 지금 보이네요. 네. 링크, 네. 머플러 이제 뭐 무스탕 이런 코트. 세트 이런 것들이 네. 한참 지금 이제 시즌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즌 상품으로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추우면 뭐 난방이나 그런 뭐 패딩 만드는 계절 곳이 주식들이 계절 있잖아요. 주식들이 오르듯이 네. P2P 쪽도 지금 이런 쪽 관련해서 이제 홈쇼핑이 와. 매출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여기를 이제 대출 담보로 한 곳이 굉장히 핫한데 사실 여기가 신생 업체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10월 초에 이렇게 모금을 시작했는데 네. 바로 며칠 만에 뭐 1억 2천, 뭐 1억 와. 5천인데 금방금방 이렇게 네. 요즘엔 뭐 코인 쪽도 ICO 쪽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금이 안 된다,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굉장히 또 소액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핫하게 이제 그 팔리고 있는 거죠. 더 눈에 들어오는 게 엄청난 수익률이네요. 그쵸. 4개월 만에 네, 15%. 사실 네. 뭐 저걸 연으로 환산을 했을 때 보면은 거기다가 지금은 이렇지만 제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저기서 수익의 27.5%를 떼어가지만 내년 1월부터는 네. 15.4%로 이제 세율도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와, 네네. 굉장히 이제 나중에 그 환산을 해보면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도 커진다. 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일단 이런 홈쇼핑 관련해서는 우리가 네.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남자분들도 요즘에 많이 많이 소비를 보시잖아요. 하시잖아요. 네. 일단 유명 홈쇼핑에서 뭐그 MD가 됐다는 그런 이제 선택했다는 상품이라는 점이라든지 믿을만하다. 그렇죠. 이런 예, 거죠? 그리고 네. 홈쇼핑의 판매 금액을 이 P2P 플랫폼이 공동 관리하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투명하네요. 투명하게 관리를 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생산된 제품 자체를 담보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홈쇼핑 사실 아무리 유명하다고 해도 네. 대중들한테 이게 다가가지 못해가지고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네. 일단 뭐 저런 이제 재화들을 담보로 해서 저걸 뭐 땡처리라든지 다르게 이제 매각을 할수 해서 있으니까. 예, 네네. 하면 되는 거니까 아예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좀 안전하다. 예, 그렇게 이제 삼중 안전 장치를 하면서 굉장히 또 핫한 P2P 이색 투자 상품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인기 상황입니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네. 실제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포션은 없고 네. 또 이제 홈쇼핑 1호, 2호가 나오는데 뭐 3호, 4호 이렇게 되면은 네. 또 다른 인기를 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1호의 뭐 사례를 보고서는 네.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P2P 자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데 설명 하나씩 듣다 보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뭐 또 다른 이색 상품이 있나요? 또 대출 상품? 네, 또 다른 점은요. 네. 사실 때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신재생 에너지 이제 관련이었잖아요. 신재생. 네, 이제 네. 그런 쪽 관련해서 이제 보다 보면은 사실 이제 태양광 발전소 투자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핫했었고 네, 네.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투자 특집으로도 한번 다뤄드린 적이 맞아요. 있었는데 네. 일단 이런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하는 거를 P2P로 이렇게 투자를 간접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네. 일부 어떤 지역에 실제로 그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요. 네. 발전소 준공 후에 은행의 이런 브릿지론이라고 하죠. 이제 연결 자금 이런 대출을 통해서 네. 투자 원금과 이자에 대한 이런 태양광 발전소 투자 P2P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인허가가 완료된 후에 이제 은행 대출이 나오기 전까지 이런 브릿지론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부실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게 거의 이 없을 것 상품의 같아요. 이제 메리트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정부에서 이런 쪽 관련해서 밀어주는 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대표님도 태양광 이런 이제 설치하고 네. 시공 대행하는 쪽 관련해서 그 사업을 하시는데 이번 정권을 타고 굉장히 사업이 잘 되고 계시거든요. 이거 오늘 나온 뉴스 같은데요. 새만금에도 지금 네, 맞아요. 최대 또 태양광 네. 발전소 짓는다고. 네네네, 맞아요. 네네. 그쪽 관련해서도 이제 보시면은 사실 지금 아까도 마찬가지다시피 맞아요. 네. 굉장히 트렌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P2P 상품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좀 더 이제 와닿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태양광 하면 되게 위험해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투자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단순히 그 거기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한테 이제 그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식을 사게 되면은 사실 그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거기가 이제 회수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주가에 반영되기까지 잘 모르는데 네.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회사가 자금에 필요한 그 대출 이자에 더 붙여서 주고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네. 더 확실하게 이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그렇겠어요. 네, 그런 예. 부분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P2P 상품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에도 투자를 간접적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워낙에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네, 이것도 굉장히 뭐 이색적이기도 하지만 정말 믿고 한번 투자해 볼 수 있을 만한 그 상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함께 듭니다. 미술 작품 이런 쪽에 대한 또 상품도 있다면서요, 네. 투자는. 제가 사실 네. 이번에 이제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한 번씩 제가 통으로 다뤄드렸던 주제들이 많아요. 뭐 아트테크 하는 법 이런 것도 또 네네. 있었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피카소 작품, 그러니까 그 미술품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자들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렌탈을 해서 한다든지, 요즘에는. 예, 뭐 조금씩 이제 부자들이 아니고 일반 자산가들도 이제 살 수 있게 약간 집 인디죠. 아직 이제 크기 전에 네. 이제 작가들의 작품을 사서 이제 사고 파는 그런 분들도 많이 늘고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도 명불허 전 되게 이제 이름 있는 사람들의 작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유명한 있잖아요. 화가들. 그래서 네. 여기도 이제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 나 피카소 작품 가지고 있어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 사람은 굉장한 자산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최소 10,000원부터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네. 큰 빌딩의 일부를 내가 이렇게 그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빌딩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맞죠? 예, 그렇죠. 피카소 작품도 최초 이제 조금씩 이제 투자를 해서 네. 이제 소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전체 큰 맥락에서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도 아트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고 네. 굉장히 지금 크게 낙찰받는 거는 뭐 몇천, 되게 그런 식의 비싸게 네. 미술품이 낙찰이 되잖아요. 특히 이제 고인의 상품들이 엄청나게 네, 이제 비싸게 가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아질 것 같은 네임드된 그런 작품들을 분산해서 이렇게 이제 투자를 그렇게. 함으로써 더 이제 좋게 할 수 있고요. 이게 네. 나온 것처럼 가장 큰 메리트는 이렇게 유명 예술 작품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향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메리트가 있고 희소성도 있고 또 시간이 가면은 또 가치가 더 올라가잖아요. 그쵸. 이 예. 제품은.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 작가가 나중에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는 일반인들이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힘들잖아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말 보장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작은 지분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커지게 된다, 더 높아질 거다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네.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멋있어요. 그리고 예술품 투자 P2P 그렇죠. 그렇잖아요. P2P를 하는데 피카소 그림 가지고 있다. 되게 이렇게, 고상해 보여요. 소유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걸로, 그리고 소액으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전시나 또 이제 공연.
그리고 문화 공연 산업에 이제 이렇게 펀딩을 해서 문화 콘텐츠 투자를 할 수 있는 P2P도 있습니다. 요즘에 또 문화 콘텐츠가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네. 사실 이런 쪽 관련해서 굉장히 시장이 큰데 예를 네. 들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그 어니스 펀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조선 시대에 이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술 그 화가인 이렇게 투자하는 거랑 그 공연 컨텐츠, 문화 컨텐츠가 접목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단원 김홍도의 작품을 네. 응용한 디지털 전시회에 투자를 하는 이제 상품을 이제 내보였었는데요. 네. 이제 이 얼라이브 전시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시회 컨텐츠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단원의 그런 이제 작품의 빛과 이런 걸로 이제 3D로 경험할 수 있는 이제 미디어 이제 아트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10개월 정도로 투자를 하고 수익률을 한 15% 정도에 와. 달하는 걸로 굉장한 이제 수익률을 고수익률을 이제 그 자랑을 했는데요. 또 100만 원 이상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이 공연이나 전시회 티켓을 이제 뭐 아, 두 또? 장씩 이렇게 네. 나눠드리기 때문에 아, 저도 하고 싶네요. 네, 진짜. 사실 근데 이제 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에 그런 소셜 미디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막 전시회 다니는 여자, 뭐 아니면 미술관 다니는 여자 이러면서 되게 네. 이런 그 어른들의 취미 생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고 있고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이런 예. 것들이 또 바이럴을 타면서 따로 그걸 하지 말고 여기다 투자도 할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리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공연 티켓도 무료로 준대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으로 마케팅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네. 굉장히 이제 따로 마케팅이나 바이럴이 필요가 없이 네. 굉장히 성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니스트 쪽에서는 사실 원래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상품을 만들던 회사였는데 네. 아까 이제 시장 분위기가 4월 이후로 이제 그 바뀌고 난 다음에 네. 이런 이제 이색 투자 상품들 트렌디하게 맞게끔 나오면서 다시 시장의 그런 이제 잔고라든지 그런 그 매출도 많이 올랐다고 이제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기회를 더 찾기가 좀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저는 오늘 다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네. 이사님이 가지고 오신 거를 굉장히 다양한 P2P 상품들이 현재 시장에 나와 있고 또 많은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제가 보니까 운용사들에서도 P2P 펀드를 잇따라서 내놓더라고요. 이런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금융회사들에서도 이 P2P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네. 저도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뭐 대부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어감이 네. 안 좋잖아요. 뭔가 네. 이제 뭐 사채 갖고 돈놀이 하는 거. 근데 사실 은행 자체도 똑같아요. 이제 그쵸. 은행도 원래 고리대금업이라고 얘기를 해서 네. 그렇지만 뭔가 은행은 굉장히 안전하고 탄탄하고 되게 신뢰나 신용인데 뭔가 대부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뭔가 네. 안 좋은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은행이라든지 네. 카드사 그리고 캐피털까지 이런 다양한 금융회사들도 이렇게 이제 P2P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금융당국이 이런 여러 이제 금융회사에 P2P 대출 투자 참여를 일부 이제 허용을 한다고 한 다음에 네. 서로 이제 눈치를 좀 보다가 네, 네.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다 투자 의향을 이제 정했거든요. 우리도 하겠다. 네. 왜냐하면 사실 지금 금리도 워낙 이제 낮아져서 사람들이 재테크를 이제 저금리라서 은행에 더 이상 맡기지 않고 거의 안 하죠. 네, 여러 네. 가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은행이 사실 이 P2P를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새로운 먹거리로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뭔가 고객들을 뺏기지 않고 유지를 할 수 있고 공격적인 금융권에서도. 마케팅을 할 수가 있다는 그렇겠는데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은행에서는 사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겠지만 결국에는 이런 쪽으로 같이 타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보수적이라는 은행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정말 제가 정말 내년 이후에는 그래도 은행 쪽에서 주장하던 게 네. 이자 소득세가 너무 높다 그 P2P 상품은 근데 똑같이 비과세가 그것까지 아니라 또 15.4%로 맞춰졌으니까. 맞춰지니까 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금 적금보다 이익은 5배, 뭐 4, 5배로 높은데 네. 세율은 똑같으니 떼어가는 금액은 똑같으니까. 더 이상 예. 숫자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네, 이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같이 하고 있고요. 이미 한 캐피털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이제 일부 신용대출 P2P에 이렇게 같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시중은행에서 그리고 뭐 신용카드사나 캐피털이나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융당국이 전화를 계속 해가지고 네. 하게 해달라는 식으로 지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고 네, 지금은 네. 사실 좀 논의 단계고요. 아까 네. 그 캐피털사 말고는 네. 하지만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세율이 낮아지는 것과 전통적인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대부업
회사, 대부 회사가 아니라 이런 은행이나 은행에도 사실 P2P 한다 그러면 또 굉장히 또 신뢰와 그럼요. 은행에서 네. 하면 해야지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또 보험사에서 이렇게 파는 것과 은행에서 보험을 타는 다르죠. 방카슈랑스가 네. 또 되게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건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내년 이후에 다른 이제 금융 회사들까지 네. 특히 은행까지도 이렇게 P2P 시장에 참여를 하게 돼서 공격적으로 서로 마케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환영받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그럼요. 예,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는 제한적으로 가고는 있지만 이 금융 당국에서 다른 금융 회사들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관련된 기사들을 좀 네, 모니터링을 네. 하시면서 네.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확한 시점은 내년 초 이후라는 거를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은 뭐 초반전이기 때문에 분위기를 살펴보자 하셨지만 네. 지금 움직임의 동향 자체가 네. 굉장히 또 금융권에서도 시장이 커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저희가 받네요. 네. 말씀하시는 거 듣다 그쵸. 보니까 네. 네, 또 기대가 되고 있고 가장 아까운 게 또 이 아까운 세금이잖아요. 그쵸. 네, 이사님 또 연말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세금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절세 효과도 같이 있다면서요? 네, 특히? 절세 네. 효과는 사실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게 세금이 이제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네. P2P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분산을 하면 할수록 이제 절세 효과가 따로 있는데요. 분산이요. 네네네. 하면 할수록 사실 뭐 우리가 자산 관리하면은 첫째로 이제 뭐 해외로 분산 그리고 자산별로 분산 이런 거에 대해서 첫째 원칙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P2P 투자를 할 때도 사실 어느 한 상품에 그냥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되게 다양한 이색 상품들도 많기도 많았잖아요. 하고 네. 상품별로 되게 그 우량 그 이제 동산에 담보가 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관련돼서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 현재 P2P 수익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권별로 27.5%의 지금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10원 미만의 세금은 지금 절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0원을 투자해서 예를 들어서 1,000원의 수익을 이제 거두면은 네. 275원을 그러니까 1,000원에 27.5%인 거죠. 이제 거기를 세금으로 내야 되지만 실제로 내는 세금은 네. 270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75인데 10원 미만은 지금 절사가 돼서 안 내도 되는 네. 걸로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러니까 절세 효과를 누리려면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곳에 이렇게 많이 넣게 되면은 그 절사 효과를 누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다 오히려 10원 더, 미만으로가 맞아요. 다 네. 절사가 아니라 다 이제 다 내게 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크기가 아니라 소액으로 소액씩. 이제 분산해서 해야지 그 세금에 대한 절사 효과를 누리면서 네. 그 절사가 절세 효과까지 되는 그런 효과까지 된다는 건데요. 네, 네. 채권당 이제 이자 수익이 원 단위로 나오려면 소액으로 더 쪼개고 쪼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당국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업체당 1,000만 원 이하 네. 그리고 한 상품당 500만 원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많이 하고 싶어도 예, 못하네요.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고객분들이 이런 거 이제 살펴보실 때 네. 여기에는 조금씩 나눠서 이제 들어가라고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부분 관련해서 200만 원을 100개 이하의 채권에 분산 투자를 할 때는 실효세율이 23.5%지만 예를 들어서 100개나 200개 정도 이제 분산 투자를 하면은 19.1% 그리고 200개에서 300개 정도를 투자를 할 때는 15.6%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면은 네네. 내년 1월부터는 15.4%로 줄어들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행에서는 27.5%이기 때문에 그 내년 1월부터의 그런 절세 효과를 지금도 누리시려면 이렇게 절사 효과를 활용을 해서 네. 쪼개고 물론 번거로울 수는 있겠죠. 하지만 워낙 이제 그 투자 주기가 짧기도 짧고 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잘 이제 잘게 쪼개는 거는 전체 투자 리스크를 사실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P2P 투자 업체는 굉장히 또 많고 네, 네. 투자할 수 있는 상품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좋은 전략이고 하면 할수록 또 이런 절세 효과도 있다라는 점을 인지를 하시면서 계산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정부가 아까 이제 내년 1월부터 15.4%라고 했으니까 같은 이치
장치로 내년부터 또 이렇게 나누고 쪼개고 하면요. 더 이제 그 효과가 커져서 사실 실질적으로는 은행의 예적금보다는 네. 더 이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절사를 해주지 않거든요. 15.4%에 대해서. 네. 왜냐하면 얄짤없이 몇 원까지도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다 해주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꼼꼼하게 그 5원, 뭐 10원 단위까지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더 많은 상품으로 쪼개가지고 투자를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이제 이색 상품 같은 경우는 저도 예전에 크라우드 펀딩 이런 걸로 와디즈 같은데 투자를 할 때는 네. 제가 투자하는 곳의 상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한 만큼 네. 거기에 대해 예전에 뭐 캐리어 끌고 가셨던 맞아요. 스마트. 캐리어도 네. 받았었고 뭐 네. 거기 관련된 이제 뭐 약품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면 팩도 받을 수 있고요. 재미도 있겠어요. 굉장히 예. 재밌더라고요. 네, 사실 네. 이제 잊고 있었다가 그냥 그걸 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네. 보니까 그런 업체가 잘 되면 괜히 기분도 좋고 맞아요. 네. 제 회사도 아닌데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쪼개서 이 되게 트렌디한 그런 거를 또 즐기실 수 있는 재미도 있으시니까 네. 절세 효과와 그런 네. 것도 같이 누려보시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글쎄요, 소액으로 아마 나도 P2P 투자를 경험해 볼까 하는 초기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것 같은 게 절세 효과를 꼭 누리려고 해서가 아니라 각 상품별로 투자를 해보고 내가 감을 또 얻게 되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상품별로도 다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네, 것 같고 맞아요. 네. 네, 여러 가지 또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는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또 이 P2P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 사례들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는 일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해서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다시 준비를 해봤고요. 사례가 이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P2P 투자가 굉장히 이제 수익률 높다고 해서 다들 네. 이제 투자는 많이들 하시는데 수익률이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너무 장밋빛으로만 네. 호재가 이제 굉장히 다시 좋아져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다시 돌다리 두들려 봐야 되고 안 좋은 상품들도 있기 때문에 알아야죠. 예, 어떤 예. 사례들이 있냐 이제 보면요.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이 네. 결혼을 앞두고 이 이제 P2P 대출 상품에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요. 반년 전에 이제 수익률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투자를 했는데 6개월짜리 상품에 투자했는데 이제 이자는커녕 원금도 제대로 지금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아이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이 다가오면서 지금 이 분은 결혼 자금을 지금 되찾을 길이 없어서 네. 굉장히 힘이 들어하는 얼마나 상황이라고 지금 하는데 눈물을 쏟고 있네요. 네. 사실 이제 네, 그래가지고 네. 사실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인데 이런 분이 되게 많으세요. 자산 관리를 할 때 결혼 자금 왜냐면 결혼할 때 돈이 많이 사실 드니까. 요즘엔 뭐 스몰 네. 웨딩이니 미니멀리즘이니 해도 네. 만만찮게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네. 단기적으로 들어가도 조금이라도 불려보시려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요?라고 할 때 추천을 해드려도 막 아무거나 이렇게 다 투자했다가 진짜 바로 필요할 때인데 이렇게 원금 회수까지 안 되는 결혼 상황이 있어요. 자금이면 너무 네. 그쵸. 그래서 네.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 사례로는 너무 또 고수익을 내건 곳들. 그러니까 진짜 우리 뭐 그 부동산 투자할 때도 네.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뭐 몇 백만 원 있으면은 오피스텔이 세 채가 내 손에 뭐 이러면서 수익률 막 거의 막 몇십 프로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광고 전단이 얼마나 많아요, 길거리에. 네. 사실 네. 이제 뭐 갓땡땡 펀드, 뭐 연체율, 부실률 0%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그런 곳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16%, 19% 저렇게 나오는 곳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이제 은행의 시중 금리가 지금 2, 3%대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솔깃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지금 현역된 투자자들이 투자 자금 넣었는데 결국에는 약간 폰지처럼 이제 끝나버리는 상황이 아이고. 이제 나와버려서 네네. 이제 자산을 잃게 되는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데요. 너무 고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거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번 신중하게 더. 네. 지켜볼 필요가 있고 네. 실제로 이제 원금을 보장한다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유사수신 행위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있다든지 네. 연체율이나 부실률이 전혀 없다라는 것 자체도 우회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의미로 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방송 때 이 사례를 굉장히 꼼꼼하게 네. 짚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여기 할애를 많이 안 했습니다만은 궁금하신 분들 6월달 VOD P2P 네. 상품과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했던 부분도 함께 보시면은 주의할 점을 더 많이 좀 캐치를 하실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분산 투자의 중요성 그때도 되게 여러 번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분산 투자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서 해야 되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오늘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네. 분산을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절세 효과가 효과가 있다라는 있다. 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도 분산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에 네. 대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투자하는 기업의 공시 내용까지도 꼼꼼하게 지켜보셔야 공시, 될 게 네. 제가 아까 허위 공시 이런 사건들이 이제 많아서 올해 이제 4월 이후로 살짝 시장이 주춤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투자 후에도 이런 사업 진행 상황이라든지 재무 상황을 수시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다들 그냥 확정 이자를 주고 그 투자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계셨는데 그런 것들이 허위 공시였던 그 곳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회사가 말하는 대로 고지 곧대로 믿지 말고 네. 그거 관련해서 정말 이제 평판을 확인을 한다든지 그 공시가 정말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는 그 소중한 투자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이제 거쳐야 될 그 과정 중에 그럼요. 하나니까 네, 네. 네, 꼭 이제 한 번씩 그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모든 투자에는 또 공시에서 굉장히 큰 힌트도 있고 많은 부분의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꼼꼼히 봐야 된다는 건 알지만 잘 안 보게 되는 게 사실 단어도 너무 어렵고 이제 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렇죠? 그쵸.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네. 그 저번에도 또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그 PF? 상품은 아. 계속적으로 이제 네, 네.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때 이후로 사실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워낙 이제 여론이라든지 시장의 안 분위기가 좋았어서. 안 좋다 네.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이걸로 추가적으로 상품을 냈을 때는 그게 안 먹히고 투자자들한테도 이제 외면을 받는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네. 다행히도 지금은 이제 신규로 발행된 것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PF 상품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 네. 그런 부분보다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색 상품들 위주로 우량 이제 동산을 담보로 하는 그런 상품들 그리고 네. 신용 대출도 괜찮은 것들 위주로 이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가 이제 정리를 정리해 해서 주시겠어요? 네. 가다 보면은 실제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매력적인 상황임에는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제 PF 쪽 관련된 부실이라든지 네. 굉장히 또 이제 뭐 피해 사례도 이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급성장을 너무 했기 때문에 성장통을 이제 겪고 있다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석을 가리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주의점을 좀 이제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아까 이제 앵커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던 게 그 회사 그 정부의 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따라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제 정부가 이 P2P의 네. 이자 소득세를 제도권 수준으로 낮춰주는 거는 그게 가장 획기적인 것 네, 같아요. 일단 그렇죠? 이거는 이제 P2P 금융을 이제 인정하겠다. 핀테크로서 이제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세수 확보하고 다른 세율들은 다 높이기 급급한데 세율을 이런 와중에 낮췄다는 거는 육성하려고 하는 게 가장 많은 크거든요. 참여자들이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호재와 포인트는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러네요. 정부에서 이제 네. 밀고 있다. 난 단기적인 그냥 모멘텀이 아니라 이제 내년 1월 이후부터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고금리 사채에 시달리는 그런 이제 사업자분들이라든지 고수익을 바라보는 투자자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네. 중금리 대출을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 본래 취지대로 이게 P2P가 잘 운영이 된다면은 네.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나든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이 P2P가 원래 이런 취지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잘못 그거 돼서 이제 부동산 PF가 더 대출이 많았고 그것 그거 때문에. 자체가 부실이 많아져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이런 식으로 정상화 시켜가고 있고 신용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우량 이제 그 자산으로 담보를 해가지고 네, 가는 네. 것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런 이자 소득세율 인하가 굉장히 우리나라의 P2P 업계의 발전이 되게 이제 다른 선진국들 구미계처럼 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면서 투자자들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네. 또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물론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있지만 네. 또 이제 절세 효과 10원 미만으로는 절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그 두 가지 포인트만 좀 생각을 하신다면 네. 지금 되게 미국 금리가 이제 오르고 증시도 굉장히 안 좋고 앞으로도 좀 험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11월 장은 사실 10월보다 더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중간 선거부터 결과 시작해서 봐야 하고, 네, 네. 뭐 이제 옵션 만기일이나 그리고 이제 금리를 또 올리게 되면은 사실 연말 랠리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확정적으로 금리를 주면서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고 아까 공연 같은 거는 연인이라든지 네. 소중한 분들과 같이 친구나 가면서 연인이랑 같이 한번 투자를 해봐도 하는 재밌겠어요. 것도 재밌는 경험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사례들도 함께 소개해 주시면서 요즘에 정말 재미없어, 투자 너무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께 굉장히 또 좋은 어떤 하나의 통로가 또 될 수 있는 투자의 팁이 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사님 오늘 저희 정말 좋은 내용 많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테크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리스크와는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재테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P2P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너무 다르다라고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많이들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색 상품들도 저희가 좀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특히 내가 뭐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 하시면은 또 같이 연구하면서 좀 함께 투자해 보신다면은 소액이지만 또 많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 방법을 운용하면서 내 포트도 좀 더 다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유진 이사와 오늘 함께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